지금부터는 그 클래스 내부 클래스의 두 번째 종류, 스태틱으로 수식하는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첩 클래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연결 구조입니다. 뭐 연결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자료 구조 수업을 듣고 있겠죠. 아니면 들었거나. 그래서 연결 구조는 배열과 달리 배열은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건데, 연결 구조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그때그때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공간들을 서로 연결해야지만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노드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이런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게 되겠고, 연결 구조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드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이 싱글 언소티드 링크 리스트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밖에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얘가 연결 구조라는 걸 알지만 굳이 이 내부적으로 그 노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들은, 연결 구조의 노드는 데이터와 넥스트, 다음 노드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수를 유지하면 그 데이터, 그 다음에 넥스트, 노드 넥스트하는 참조 변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해도 되고, 뭐 퍼블릭으로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빗이고, 이 안에서만, 밖에서는 절대 사용이 되지 않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제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노드는 아까 요 unsorted array 리스트에서는 요 사이즈와 리스트라는 정보, 요 내부 클래스에서 밖에 있는 클래스의 객체의 멤버 변수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얘들 헤드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노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링크 리스트에서는 노드의 객체들을 생성해야 되지만, 노드에서는 밖에 있는 그 외부 객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이 노드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만약 안 붙여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노드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다음에 포인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얘는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외부 객체에 대한. 그러면 노드를 100개 만들었으면 이 포인터들이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안 해주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공간 사용 측면에서 불필요한 그 연결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낭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처럼 이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를 외부 클래스가 사용하지만, 내부 클래스는 자신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외부 멤버 변수, 나를 생성한 외부 객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없으면 스태틱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이 연결 구조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과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제한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스태틱 내부 클래스는 가질 수 있지만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얘의 의미가 모호해요. 원래 스태틱 멤버라는 것은 모든 클래스에 있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데이터입니다. 하나만 만들어지는 데이터인데 이럴 경우에 A 객체에 있는 A1이 B를 여러 개 생성을 하고 또 A2가 또 여러 개 생성했어요. B 객체를. 그러면 이 S라는 데이터는 얘네들만 공유해야 되는 건지 이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건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레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드린 이유는 스레드를 처리할 때 내부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레드는 CPU를 통해 실행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스레드를 통해 실행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병행 실행이 가능하며 다중 코어나 다중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스레드는 C 분할 방식을 이용해서 CPU가 실행을 해줍니다.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를 시작시키면은 이 스레드가 언제 얼마만큼 실행이 되고 중지됐다가 또다시 실행될지 또 어떤 순서로 여러 스레드를 있으면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분할 방식이라는 것은 CPU 시간을 매우 작게 나누어 가지고 한 스레드한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레드가 조금 실행이 되고 멈췄다가 멈추게 되겠고 다른 스레드가 또 조금 실행됐다가 멈추고 또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고 멈추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또는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CPU가 하나이고 코어가 하나이면은 한 번에 한순간에 실행되는 코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실행 방식이 바로 C분할 방식이 되겠습니다. C분할 방식으로 여러 스레드들을 생성해서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특히 다중코어 같은 요즘은 CPU가 다중코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속도를 훨씬 높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하기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여러 스레드가 동일 데이터에 접근해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얘가 언제 중간에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가 처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스레드가 중간까지만 처리하고 CPU에서 중단이 됐다 그러는데 그 중단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스레드가 실행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 할 때는 매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들과 관련해서는 운영체제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통신 서버 같은 걸 만든다. 웹 서버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사용자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요구할 것이니까 그 요구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각 그 요청마다 각 사용자의 접속마다 스레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CPU가 이 스레드들을 C 분할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실행해 줄 것이고 사용자들은 마치 나 혼자서 그 서버와 통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GUI 프로그래밍에서도 특정 기능은 다중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보셨으면 그 애니메이션들은 플레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레드가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이 있다 그러면 그 작업이 이 플레이 메소드가 끝나면서 그 스레드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코드들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코드들이 병행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레드를 얘기할 때 이 스레드는 어떤 코드들을 수행하게 돼요. 그 스레드가 수행하게 되는 코드를 우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 해당 스레드가 해야 되는 작업을 주어야 되겠고, 이 작업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task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은 run이라는 메소드를 제정해 줘야 되는데 이 태스크를 스레드에 주면은 이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은 이 스레드는 요 run이라는 코드를 실행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 run이라는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이 스레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가 이렇게 20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20개가 나란히 실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퀀셜하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C분할 방식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또 얼마만큼 실행이 되고 중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매우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의 특징이 되겠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보셨듯이 플레이라고 하는 GUI에서 메소드 실행하고 나면 이 다음에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도 실행이 되고 이 플레이에 의해서 애니메이션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요거가 동시에 실행되는 건 아니고 병행 실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메인이 실행이 종료가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 20개의 스레드를 다 시작하고 나면은 메인에서 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한 스레드가 아직 수행 중이면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만든 20개의 스레드를 다 스타트했으면 이 20개의 스레드가 모두 끝나야지만 메인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실제 이클립스에서 이 코드들을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타이머를 가끔 쓸 리가 있는데 이 타이머라는 거는 시간을 걸어놓고 특정 시간이 되면은
특정한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타이머를 만들고 스케줄을 정해놓고 이 스케줄에서 여기에 또 태스크를 줍니다. 그 얘기는, 태스크를 준다는 얘기는 요 스케줄이 실행이 되면은 별도 스레드를 이용해서 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태스크를 주고 딜레이 피리드를 주는데 딜레이는 첫 타이머가 시작되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 스케줄이 호출되고 나서 1초 뒤에, 여기 밀리세컨드니까 1초 뒤에 처음 런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1초마다 다시 또 이 런이 별도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행이 되는 스레드는 몇 가지가 있냐면 타이머도 하나의 스레드로 실행이 되겠고 이 타이머에서 각각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얘를 실행하는데 그것도 별도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메인에서는 이 T-스케줄 메소드가 끝나면 실행될 것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모두 종료됐을 때만 이제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또 다 끝나고 타이머 스레드도 실행이 종료가 되고 이 타이머에서 만든 스레드들의 실행도 종료가 돼야지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 자바 유틸에 있는 타이머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사용이 되는데 자바 FX에서는 얘를 쓰지 않아요. 자바 FX에서 얘를 쓰면은 올바르게 동작을 안 해요. 오히려 자바 FX에서 타이머가 필요하면 타이머 대신에 요 자바 FX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임라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학기 과제로 만드는 포켓몬 팡에서도 이 타임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코드는 자바 16부터 정식으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데이터 클래스를 간단히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주 간결하게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의하면은 getter, toString, equals, 해시코드들을 추가해 줍니다. 자동으로 추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고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요 row와 콜이 이 location이라는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 변수가 되겠고 요것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 생성제가 됩니다. 그리고 toString, 오브젝트에 있는 이런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록을 간단하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된 이 row와 call 멤버 변수는 private이고 final로 수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레코드 클래스들은 불변 클래스이고 레코드 객체는 불변 객체인데 만약 여기는 원시 타입만 있죠. 원시 타입이 아니고 참조 타입의 불변 객체가 아닌 객체가 있으면 이 레코드 객체는 불변 객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불변 객체가 아닌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서 불변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여전히 불변 객체로 사용하고 싶으면 생성자와 getter를 재정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getter도 필요하면 레코드는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getter 이름은 멤버 변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row call 매개 변수에 주어진 이름이 멤버 변수 이름이 되겠고 그 멤버 변수 이름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이 레코드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하지만
기본 생성자에 어떤 추가 기능을 넣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와 원래 준비된 코드가 같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에서는 요 로우와 콜 전달된 인자들을 이용해서 로우와 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데 음수이면은 생성할 때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코드를 정의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인자를 받는 생성자만 주는데 필요하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기존 우리가 일반 클래스 정의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성자를 추가 정의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일반 메소드, 스태틱 멤버 변수, 메소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클래스와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열거형도 클래스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고 레코드도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레코드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클래스와 차이점은 뭐 열거형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널이라는 건 다른 클래스도 내가 만든 레코드를 상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코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implements, comparable 이런 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그러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스레드와 레코드에 대한 예제 코드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레드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20개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그 20개의 스레드를 모두 실행합니다. 각 스레드가 하는 일은 자신의 타스크 넘버를 50번 출력하는 거고요. 각 타스크들은 A부터 B, C 해서 문자를 하나씩 할당을 받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A가 출력되다가 G가 출력되고 I가 출력되고 D가 출력되고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last line of main이 출력이 되고 계속 그 50개가 출력이 될 때까지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다시 실행을 하면 실행되는 어떤 순서나 그 출력되는 개수들, 매번 실행됐을 때 출력되는 개수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할당받아서 출력하고 중단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hread join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면 이제는 다 실행을 하고 last line of main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thread join은 thread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thread를 실행시켜 놓고 그 thread들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다른 일들, 그 thread들 말고 다른 일들은 하지 않고 싶으면은 이 thread의 join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oin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thread가 종료할 때까지 이제 그 이후 라인들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테스트,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실행을 해보면 10초마다 한 번씩 카운트 값을 감소시켜서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1이 되고 나면은 이제 리프트 어프를 출력하고 타이머 캔슬을 해서 타이머를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킹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요 바즈라고 하는 요 바즈라는 스태틱 메소드는 락킹을 안 하고 있어요. 즉 여러 개 여기서도 9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한테 이제 일들을 주게 되는데 그 일들 중 3개는 A1 객체를 이용하고 또 3개는 A2, 또 3개는 A3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어떤 프로세서가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메소드가 다 실행되기 전에 중단됐다가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기도 합니다. 이 스레드들은 내부적으로 여기에 스레드 슬립을 이용해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요 다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의 바스가 아니라 A.foo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foo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synchronize A.clas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중심으로 이 클래스의 어떤 객체도 이 부분은 다른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으면 실행을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스레드가 다 종료될 때까지 나머지 스레드들은 자기 턴이 될 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한 프로세서만 그 특정한 부분을 처리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synchronize A.class는 요 구분, 그러니까 이 메소드는 지금 요거밖에 없지만 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동기화하지 않고 요 synchronize 블럭만 특정한 프로세서가 수행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서는 실행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바 말고 아까 바즈를 실행했구나. 바를 실행해야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얘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까 바즈도 잘 되는 거죠. 스태틱 메소드니까 요 synchronize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 전체를 어떤 한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는 실행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고요. A 바즈를 하더라도 그렇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것을 실행하고 종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락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바스가 아니라 A의 햄이라는 걸 호출해도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요 락이 해제될 때까지는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락이 언락이 될 때까지는 요 다음 문장들을 그 프로세스들은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를 좀 설명드리면 요 로케이션은 우리가 포켓몬 팡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레코드와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생성자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이런 생성자를 추가하더라도 원래 정의됐던 요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얘한테 갔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이렇게 레코드는 일반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일반 클래스와 차이점은 일반 멤버 변수는 추가할 수 없어요. 요 두 개가 유일한 멤버 변수가 되겠고 요 두 개의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이고 파이널입니다. 다른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고 레코드 상속하여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데 인터페이스들은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클래스의 경우에는 아까는 원시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은 불변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A와 B는 보시면은 set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행을부터 해드리고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D를 만들 때 A 객체는 2라는 값, B는 3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넘겨줄 때 사용했던 객체들을 수정했어요. A를 3으로 B는 4로 수정했는데 이 B의 수정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반영이 되지만 A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D에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갖고 와서 또 set이라는 메소드를 불렀는데 B는 영향을 받지만 A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클론은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챕터에서 배울 텐데 객체를 복제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저장할 때도 멤버 변수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도 복제해서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의 변화에 대해서 얘가 수정이 되는 A를 바꾸면 저장된 A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A를 접근할 때 이제 사용하는 접근자가 요건데 요 접근자를 재정의해서 A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A를 복제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자체는 저장된 객체가 멤버 변수가 가리키는 그 객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된 객체를 수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만드는데 그 멤버 변수로 객체를 유지할 경우에는 불변 객체이면 문제가 없지만 불변 객체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불변 객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복제하는 것은 비용이 제법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날 get 할 때마다 이 레코드에서 A 객체를 접근할 때마다 객체를 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통 레코드는 원시 타입과 불변 객체로만 구성이 되는 클래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11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